우리 송석준 도당위원장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일찍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왔지만 그 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부천에 한 5년을 살았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고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 자주 왕래를 하는데, 처음에 집에서 독립했을 때 저 부천 현대백화점 그 시청 맞은편에 은하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한 30년 됐죠. 네. 거기 30년 된 그 아파트라고는 하는데 30년이 돼서 이제 방과 거실이 그냥 하나인 그곳에서 제가 월세 45만 원 주면서 독립을 했던 곳이 바로 부천입니다. 그래서 부천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한테 뭐 건방지게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부천에 오늘 당협위원장 세 분이 오셨고 또 최한식 위원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 뭐 한미동맹, 뭐 외교 성과, 자유민주주의 좋은 말이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생각한 답은 이겁니다. 그 30년 된 은하마을 아파트에서 월세 45만 원 주고 독립했던 청년 장예찬이 지금은 뭐 은행 빚이 있다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 마련을 해서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다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들, 딸들에게 이런 희망의 사다리, 열심히 이 악물고 살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 저한테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분들 보면 늘 가슴이 먹먹하고 감사한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단칸방에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는 전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전빵에 딸린 단칸방에서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시작했는데 불이 나서 시장이 다 타고 다시 또 전빵 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가르쳤고 제가 공부했고 최고위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예, 선배님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이 대한민국의 굴곡지 근현대사에서 목숨 걸고 내 새끼는 대학 보낸다, 내 새끼는 대학 가르쳐서 번듯하게 살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진짜. 그런데 왜 이걸 젊은 애들은 몰라줄까? 왜 부천의 많은 청년들은 이걸 몰라주고 민주당 시퍼런 것만 보면 찍을까? 답답하신 겁니다. 근데요, 그 젊은 애들 붙잡고 포토를 치거나 누구 왜 시퍼런 거 찍느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야, 너네는 국민연금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한다며? 너네는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집을 못 살 것 같다며? 제 주변에요, 나는 똑똑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후배들도요, 막 이상한 비트코인 같은 거 하고 막 이상한 거 해요. 김남국이처럼. 근데 걔네를 붙잡고 밥을 사주면서, 야, 너 착실하게 적금 들고 펀드 같은 거 해서 내신 마련도 하고 청약도 하고 결혼할 준비해야지 왜 이상한 거 하냐?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다니고 은행 다니는 애들 많이 충격적입니다. 형,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지금 못 사요.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현실을? 양산에서 책 파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6년, 17년에 그때 부천에서 살다가 서울에 이제 은행, 박근혜 정부 때 은행 대출을 한 70%, 80% 줬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갚을 능력만 있으면. 서울에 작은 25평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알아봤는데, 그새 갑자기 뭐 탄핵이나 어떻다 하면서 대통령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집값이 5억이면 70%, 80% 나오는 대출이 40%밖에 안 나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웬만한데. 그러면 이게 뭐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데,
부모님이 금수저라서 현금을 물려주고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30대 삼성 다니고 현대 다녀봤자 집값에 40% 대출 나오면 나머지 60%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결국 그 집을 못 샀고 제가 살려던 집은 한 2년 지나 보니까 집값이 한 2배, 3배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문재인이 만든 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현실, 이거를 왜 너네는 모르느냐라고 호통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집에서건 회사에서건 어디서건 만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들, 손주들에게 너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힘들겠다. 우리도 그 어려운 시절에 시장 바닥에서 애를 키우고 하느라 힘들었지만 요새 너네도 진짜 힘들겠다라고 공감의 한마디를 여러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저는 청년들이 파란 장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구나.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오는 시작이 그 첫 한마디 공감의 언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젊은 친구들에게 야 나만 힘든 게 산 게 아니라 물론 어르신들의 힘든 삶에 저희가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너네 정말 똑똑하게 교육받은 거 다 받고 태어난 수준 높아지고 SNS라고 막 핸드폰 보면 잘 살아야 되는 거 막 수준 빽빽한데 근데 너네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사기도 힘들고 국민연금도 못 받고 너네도 고생이 많다 얘들아. 한마디 여러분 해주실 분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제가 또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뭉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더라도 국민의힘을 우리 최한식 위원장님을 부천에 여기 계신 당협위원장님들 국회로 보내주셔야 되고 우리 선배님들 보시기에 젊은 애들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하겠지만 그래도 너네도 고충이 많다. 너네도 진짜 힘들겠다. 이 좋은 세상인데 집값이 막 10억, 15억 이래버리잖아요. 서울은.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근데. 이거 문재인이가 만든 거 아니냐. 집값을 5억 하던 집을 15억 만들고 지는 양산에서 커피나 팔고 있는데 참 답답하겠다라고 또 먼저 손을 내밀어줄 때 그때 저는 청년들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고충을 공감해줄 때요. 너 왜 민주당 찍어라고 호통칠 게 아니라 좀 답답해도 그래 주실 거죠? 네, 경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아까 김학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소 과반하지 못하면 전체가 과반이 힘듭니다. 그런데 요새 강서구 선거도 졌고요. 저희 잘못하고 있어서 회초리 세게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경기도에 시장 같은 기초단체장 한 30명 좀 넘게 뽑죠. 우리가 몇 자리를 했습니까? 22개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다시 그 1년 반 전의 지방선거 분위기로 돌아가면 여기 계신 최한식 위원장님과 부천에 있는 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이미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최고위원 지도부가 국회의원 하고 안 하고 되고 못 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윤석열의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장해찬이가 국회의원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뺏지 말고 있는 110명이 한 번 더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못 따랐던 부천에 있는 곳에서 최소 2명 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부천병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던 대로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죠. 이 어려운 데서 이렇게 모이시니까 주말에.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학용 의원께서는 만주의 독립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딱 10표만 만들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10표만 만들겠다. 책임진다. 선거날 전에 10표 하는 거 귀찮지만 또 하려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부천에서 국회의원 한 명 만들어내는 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 뭐 우리가 누가 당선되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 갖다 넣으면 되겠죠. 부천에서 이 부천명 당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향 가는 거 비행기표 미루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10표씩 자신 있으십니까, 선배님들? 부천에서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7석을 20개, 30개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그래서 151석을 달성하지 않으면요 다음번에 당선된 다른 사람들 110개가 되든 120개가 되든 130개가 되든 다 죄인이에요. 고개 들고 뭐 내가 국회의원 됐다 하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10년 동안 없었어요. 만들어야죠 이번에.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안 된다는 법은 또 없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드럼을 쳤거든요. 딴따라예요, 딴따라. 드럼 치고 한국 와서 처음 한 일이 애들 드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을 이겨내고 지선을 이겨내고 대통령님 모시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 TV 틀 때마다 제가 보이죠. 방송 나가서 정치 이야기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꽉 막힌 정당 같지만 저같이 드럼 치던 딴따라도 최고위원 만드는 정당입니다. 부천 10년 국회의원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1인당 10표만 하면 10년 만에 국회의원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